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역학계에 그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은 날짜와 같은 시간에,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역학 공부한 지 벌써 한 2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역학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어 사주를 좀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 볼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은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전혀 감동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공부해 보겠다. 내가 역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25년 훨씬 전에 제가 역학의 길로 제가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한 1년 반 정도 기초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제가 그 적천수라는 책으로, 독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학을. 그때 이제, 저도 그 공부를 처음 했던 그런 시기에 그런 것도 하나의 저희 궁금한 점이었어요. 왜 똑같은 8글자 같은데 왜 가는 길이 다를까?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제가 그 그러한 그 어떤 그 퀘스천을 갖는 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사주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숙명론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숙명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을 정확하게 진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의 방향타가 돼 가지고 인생이 그래도 많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타를 잡는다라는 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했을 때 분명히 인생이 평안하고 발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 사주를 보려면 여러분들 중학기 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학기 때 보는 것이. 왜? 결국 직업을 택한다는 문제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습에 의해서 문과로 가느냐, 이과로 가느냐, 또는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진로성 컨설팅을 제가 제 가장 뭐랄까 그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그 상담하는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40대, 50대가 돼서 그 사주에 맞지 않는 직업을 택했을 때 그 회화는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 회화는.
물론 개 중에는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해서 그런 대로 평탄한 삶도 있을 때는 상당히 물론 저도 마음이 좀 편하겠죠. 사주 볼 때. 자,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운명론으로 방향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올바른 디시전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100%로 본다면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70%는 이 팔자가 맞는 거고 30%는 바로 누구다? 바로 물상입니다, 여러분들. 물상. 70%는 사주가 맞고요. 30%는 물상에서 이 사람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데 이 물상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의 덕과 조상덕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덕이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태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이 사람의 30%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이 70%의 사주에서 50%는 바로 어떤 직업이냐가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똑같은 8자 글자로 태어났어도 똑같은 생시에 태어나도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 그러니까 부모를 잘 타고났는지 안 그런 건지 또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베트남에서 태어났는지 북한에서 태어났는지 또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80%의 물상, 30%의 물상 이 부분은요, 일단 논외로 치고 일단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이 70% 사주의 70% 가지고 운명이 결정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70%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여기서 50%가 직업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여기서 이 사주를 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 분이 주장한 거예요. 임자년, 임자월, 의류일, 의류시에 태어난 여성분이 이렇게 4분이 있는데 여기에 모두 그분은 예를 5분을 뒀어요. 저는 그 5번째는 의미가 없다 해서 그거 뺐고.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이 생시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왜 같은 생시에 태어났는데 이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답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얼핏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30%는 물상인데 이분은 여기서 제가 논외로 치고 70% 사주에서 본대문은 자, 여러분들 임자년, 임자월, 의류일, 의류시의 천직은 무엇이냐? 일단 직업 이 사주의 직업으로 정확하게 맞아간다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직업을 천직을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걸 정확히 잡아줬을 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굉장한 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런 진로 적성에 대해서는 제가 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 사실이 사실 너무나 뿌듯한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온 분한테는 제가 좀 어떻게 가이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 중인데 서로 사이가 나빠서 막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참 아쉽습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그 사주 궁합이 안 맞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역할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혼수가.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임자년, 임자월, 을일, 을유시인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을목이 수생목이에서 을목 신강사주가 되는 거예요. 을목 신강사주. 그 을목이 신강하면 용신은 당연히 화로 쓰는 거죠. 그리고 조우루도 화가 용신인 거예요. 조우루도. 그리고 을목이 신강하니까 화가 제1등 용신이고 두 번째 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을이 있으면 금도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롭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1등 용신은 조우로 화를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을 용신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 이 8글자를 가진 사람의 천직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를 한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받침이 유가 들어갑니다. 받침 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유가 2개가 있어요. 이 유가 2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한의사가 두고다니던 옛날 수술칼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주원국에 수술칼이 무려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천직은 제 1등 가는 천직은보다 바로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있겠죠? 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가 있겠고 약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직은 무조건 이쪽입니다. 무조건. 왜? 이렇게 의자를 나타낸 유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천직은 병원 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태어난 그 사주 자체는 머리가 좋습니다. 인수가 태어난, 이게 다 인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인수 태어나니까 약간 이기적이면서 혼자만의 생각이 많다. 그쵸? 근데 천직은 첫째보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천직은 뭐냐면요. 이 사주의 용신은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의 직업은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냐면요. 화의 직업은 바로 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화를 나타내는 현대의 직업의 대표주자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충격이 태어났기 때문에 화운이 왔을 때 그 화는 뭐다? 다시 소프트웨어를 나타낸다. 이건 이제 용신 따라 직업을 잡은 거예요. 용신 따라서. 이거는 이 사주가 타고난 직업을 잡은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그래도 취할 수 있는 직업은요,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직인 거예요. 개발직. 자, 그럼 여기 A 답이 됐죠, 여러분들. 치과 의사로서 결혼이 화목하다. 올바른 천직을 탔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치과 의사로. 자, 두 번째,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 쪽 공부해가지고 현재 개발 쪽 전공을 해서 현재 개발자로서 살고 있고 결혼 생활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했을 때는 결혼 생활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수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성격의 조화보다는 각자 성격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함을 뭔가 잘 어울리는 그 커플이 만나면 이상한 게 어느 정도 노말이 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을 때 서로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천직인 치과의사를 택하니까 당연히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과의사로.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 경제 상황도 좋고 한데 그러면 이게 요새는요 이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 둘이서 어느 한쪽이 돈도 잘 벌고 또 한쪽도 이렇게 되면요 일단 뭐 결혼 생활이 화목하다고 봐야 돼요. 원래 이 사주는요 이게 을목일간이 유금이면 이 유금이 관도 되고요 그리고 남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금을 지장으로 따지면 이게 경신이 되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혼수를 깔고 있는 거죠. 이혼수를. 여자 의료에서는 이혼수를 깔고 있다. 근데 이 유금을 남자라든가 이혼수로 보지 말고 그냥 수술칼로 해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액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화목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두 번째 그 여성분은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개발자인데 역시 결혼 생활이 화목한 거예요. 자, 이건 뭐다? 용신 따라서 직업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요. 이 관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강이기 때문에 유금이 꼭 귀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이 발달했으니까 뭐다? 여성분 사주에 관이 발달했다는 가급적 직장생활을 꼭 해야 돼요. 직장생활을. 옛날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직장생활 반드시 해야 된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은 뭐예요? 주부의 주부. 주부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돼. 이게 사회생활인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주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전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왜 평범한 주부가 됐을까요? 첫째는 공부를 잘했어도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A, B의 직업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직업을 택했을 때 평범한 주부가 되면서 잘못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인수태화하니까 머리가 좋은데 운에서 확실히 받쳐주진 않아요. 공부 잘하는 걸. 확실하게. 그렇다면 이건 뭐다? 부모의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 그러니까 물상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물상. 그래서 물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A, B를 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따른 건 성적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뭐하다? 원래 이 유금의 의미대로 경금, 신금이 오면서 이게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이.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이게 이 유금을 가지고, 칼이라 해서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또 컴퓨터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 우리 자녀 중에서 병원에 취업했는데 공부를 정말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못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건 유전자 영향 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뭘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간호조무사도 있어요,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를 해도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D 케이스는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죠. 그건 아마 그 부모 덕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뭐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학교를 나와가지고 길을 만일에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온다면 이 사주를 가지고 저는 간호조무사를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간호조무사. 만일에 나이가 50대, 60대다 그분이 이렇게 왔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느냐? 간병인을 하라고 했어요. 간병인을. 그러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다 액을 떠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병인으로 해서 이 유금을 두 획 간 사람이 간병인을 하게 되면은 액을 다 떨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금을 두 획 깔 때는 사실은 네가 다음 생 가서 다음 이 생에 태어날 때 병원에서 또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거든. 아시겠습니까? 또는 네가 빚을 이용하는 직업을 택하라는 거거든. 전기, 빚.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혹시 뭐 유튜브도 되죠? 화를 용신으로 하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안 했다. 엉뚱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이 유금이 어디로 간다? 남자로 가서 경금, 신금. 그리고 D는 뭐다? 공부도 아예 안 하고 집안도 형편없었고 정말 힘들게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도화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도화. 그렇죠? 자, 도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도화가 물란하다고 얘기하자 우리가 보통.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도화는 인기를 보세요. 인기. 근데 우리 어쨌든 도화는 좌우묘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좌우묘유. 그러니까 도화 이렇게 네 개 깔고 이렇게만 좋은데 여기에 또 뭐야? 유금이 또 경금 신금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지장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남자관계가 되게 복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라면은 그 환자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인지 이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결국 이 사주팔자대로 제대로 직업을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불행을. 근데 이제 보시면요. 여기도 계속 유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걸 뭐다? 이게 바로 의료를 얘기하는 거야. 의료. 근데 화로 와서 이거를 해결을 하면 그래도 이 신유를 어느 정도 달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유를 달리기 위해서는 이 신유를 활용하는 의료를 하든지 신은 침이고 유는 칼이니까 수칼 아니면 아예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을 해서 이 신유를 적당히 어루만져 주는 거죠. 화급금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개발자는 세컨드 잡인 거예요. 세컨드 잡. 자, 이렇든 저렇든 이게 평범한 주부로서 만일에 살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생하냐면 일들이 어쨌든 50대부터 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이혼을 하고 나서 어찌어찌 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어찌어찌 해도 50이 넘어가서는 그래도 뭔가 안정되게 살게 될 거라 봅니다. 행복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행복의 사이즈가. 물질적 풍요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 경우는 여기서 50부터 엄청난 그 물질적 풍요가 올 거고 실상생제로 B는 천직보다 약간 약한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적당히 올 거고 적당히 C는 이혼하고 나서 그런 대로 나이 들어선 그런 대로 어떻게 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넘어서 운이 좋으니까 똑같이 다 운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그 사이즈가 다른 거야. 사이즈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호스테스 풀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0이 넘어가면 호스테스 더 이상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길을 갈 거면은 저는 간병인 쪽으로 풀릴 거라 보고 있어요. 간병인 또는 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으로 좀 풀리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이 50 넘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 D 분도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삶이. 여기서는 계속 남자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남자 계속 들어오는데
50 넘어서는 직업을 바꾸면서 뭐 간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왜? 치과에서든 컴퓨터 개발자든 평범한 주부든 호스테스든 결국 운의 흐름은 같은 돌아가는 운의 운세, 다시 말해서 그 운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치과에서면요, 이 신유 또는 이 운 자체가 오히려 더 발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발복을. 확률상 본다면은 제가 이제 만약 10명의 사람이 있어 이 길을 택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사주하고 태어나면요, 그래도 10명 중에 상당수는 아마 A, B에 난 해당한다 봐요. 10명 중 7명은 A, B에 해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아주 극소수의 1에 해당하는 분만 1 또는 0.5 정도 아주 소수만 D로 풀린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C로 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이렇든 저렇든 이 사주를 가지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이제 그 퀘스천 하신 분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이거를 미신이라 보지 마시고, 사주학은 여러분들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사주학은 기후학이고 또는 균형학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할 그 오행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사주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의사분들 사주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의사분들 사주를 참 많이 봤는데 다 거의 대부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의 사주 특징 뭐죠? 바로 신이 있거나 유가 있거나 신유가 있거나, 또는 신이나 유가 없는 의사분들 전공이 뭐냐? 주로 정신과, 내과, 소아과라는 사실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가 있었어요. 유가. 그래서 제가 의사분 사주를 많이 봤는데 거의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생시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왜 사주팔자가 다른지 제가 설명을 했고, 또 크게 보면은 사람의 운명은 30%는 물상인데 그 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보다 바로 부모덕하고 조상덕이라는 것과, 두 번째 어디서 태어났냐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만일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하는 얘기인데, 한여름에 태어나요, 우리 태아가 한여름에 태어난다. 그랬을 때 태지는 태어난 그 장소는 어디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부적이면은 이 물이,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강한 쪽에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